이곳은 당신을 위한 작은 안식처 금빛 테라스입니다. 오늘은 어느 판사님이 선택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시 법정. 이곳에서 30년 넘게 교통법원 판사로 일해온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님, 그는 왜 엄중한 법정에서 번번이 법을 어기신 걸까요? 대부분의 법정은 엄격한 정의만을 외치는 차가운 분위기라면 판사님의 법정은 달랐습니다. 한 여성이 법정에 섰습니다. $96의 주차 위반 벌금 때문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셨습니까?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병원 주차장이 만차였고 남편을 혼자 걷게 할 수 없었어요.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남편 상태는 어떤가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기암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카프리오 판사는 망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벌금을 면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 돈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여성에게 건넸습니다. 남편과 좋은 식사 한번 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다면 그 시간을 소중히 보내시길요.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어느 날엔 한 노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면허 없이 운전하셨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면허 갱신할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 했어요. 베트남 전쟁 때 입은 부상 때문에 정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카프리오 판사는 노인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 명예제대. 판사는 일어나 격려했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벌금을 면제합니다. 그리고 면허갱신 비용 제가 개인적으로 지불하겠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카프리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어느 날, 수많은 주차 위반 티켓 때문에 한 젊은 여성이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님의 따뜻한 질문에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죠. 사실은 갈 곳이 없어 차에서 생활하느라 딱지를 떼일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녀는 당장 수중에 돈이라곤 $1도 없었고 그날 끼니조차 제대로 때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대로라면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벌금을 내야 했지만 카프리오 판사님은 그 자리에서 모든 벌금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딴 팔로메나 기금에서 $50를 꺼내 그녀에게 건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으로 당장 가서 뭐라도 좀 사드세요. 법의 심판장이 되어야 할 법정은 순식간에 따뜻한 위로와 눈물이 넘치는 치유의 공간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님은 법복을 입은 판사이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할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카프리오 판사님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법은 엄격해야 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인간에 대한 존중과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그 사람 전체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제가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던 카프리오 판사님. 하지만 그의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우유 배달을 하시던 아버지의 고단한 뒷모습. 그것이 어린 카프리오가 매일 마주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늘 이렇게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프랭크,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거란다. 너는 항상 너보다 힘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주거라.
아버지의 이 따뜻한 가르침은 훗날 그가 법관이 되었을 때 그의 영혼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님은 그는 40년 가까이 화려한 연방 법원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오가는 시립 법원을 지켰습니다. 그곳은 거창한 범죄자가 아닌 삶의 무게에 지쳐 잠시 실수한 우리의 이웃들이 서는 곳입니다. 그의 영혼은 추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과 아버지의 가르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법정은 늘 변함없이 사람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 비용 때문에 정신이 팔려 속도 위반을 한 어머니에게는 벌금 대신 함께 눈물 흘리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참혹한 전쟁의 기억으로 고통받는 참전 용사가 주차 위반으로 섰을 때 그는 벌칙 대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사건을 기각했지요. 판사님은 피고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는 늘 법복 아래에도 똑같이 뜨거운 심장이 뛴다고 말하며 차가운 법전 너머에 있는 사람의 사정을 먼저 살폈습니다.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님의 법정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친절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 잠깐 불법 주차를 한 노인, 생활이 어려워 벌금을 낼 수 없는 젊은 엄마. 그들은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저 어려운 상황에 처한 평범한 사람일까요? 판사님은 법을 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다. 실수가 그 사람 전체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잘못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사회는 무너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공감이 없는 법은 사람을 짓누를 뿐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법의 엄격함과 인간에 대한 따뜻함이 균형을 이룰 때 완성됩니다. 판사님의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벌금을 면제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8월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님은 안타깝게도 88세의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보여주신 따뜻함과 인간에 대한 존중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분의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도 조금 더 서로에게 친절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는 것, 그것이 판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판사님의 법정은 콧 인프라버던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오늘도 여전히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콧 인프라버던스를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집필한 컴패션 인 더 코트라는 제목의 원서책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금빛 테라스에서 잠시 삶을 응시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는 우리를 위하여, 금빛으로 물드는 우아한 당신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금빛 축복을 건네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